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수업은 또 제 시간에 해야 되니까. 자, 지난번에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 법령 다 했습니다. 그죠? 다 하고 오늘부터 이제 들어가는 게 중개실무예요. 중개실무는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보통 한 5문제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하는 문제가 한 2문제 있습니다. 어떤 게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 5문제 정해진 게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민사특별법이 2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한 문제하고요, 대법원 규칙 한 문제에서 4문제는 한 해도 안 빠지고 매년 출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문제가 법료기지권하고 장사법인데 최근에 안 빠지고 매년 출제를 해요. 그 전에 한 5, 6년 전에는 이게 띄엄띄엄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최근에 지금 계속 출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 2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역시 민법에서 나옵니다. 주로 이제 부동산 실명법, 그리고 이제 계약법, 여러분 민사특별법에 왜 집합 이제 건물에 관한 소유에 관한 법률 있죠. 그쪽도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을 내는 게 아니고 민법 부분에서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낸단 말이에요. 그 의도가 뭐냐면 2차 시험만 치는 사람들이 왜 1차 공부를 안 하니까 2차 공부만 하면 좀 유리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 만약에 이제 1차 과목에서 뭐 계약법 총론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냥 틀려주세요. 그 2차 치는 사람들은 사실 뭐 그런 거 틀리라고 내는 건데 한 문제 틀린다고 떨어지질 않죠. 95점 안 받아도 돼. 90점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욕심내지 말고, 나는 70점이 목표인데 이러면요 75점 정도는 목표하고 가야 돼. 그래야지 이제 70점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 오늘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중개실무 관련 법규라고 되어 있죠. 1절에 보면 이제 법료기지권하고 장사법, 법료기지권은 말 그대로 판례 이론입니다. 이제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게 토지 소유자하고요, 분묘 소유자들이 다툼이 많이 생겨서 그 판례가 정립되면서부터 나온 이론이고, 이제 장사법은 이제 2001년도부터 법이 생겨서 판례와는 별개로 이제 법률을 적용하죠. 그 만약에 집안에서, 그죠? 이번에 만약에 이제 어떤 집안에서 실제 이제 장례를 치른다 하면 어때요? 지금 법을 따라가죠. 법률을 다 따라가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아이러니한 게, 저는 아버님이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판례 이론 따라갔죠. 근데 지금은 장사법이 시행됐죠. 그럼 장사법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근데 어머니는 장사법 시행되고 난 뒤에 돌아가셨어. 그럼 판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근데 합장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을 따라가요. 그때는 뒤에 법률에 실제 어때요? 법률을 적용해요. 이제 뜻은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장사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시행 이전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돼요. 또 그러다 이제 장사법 시행 이전이든 이후든요, 이게 이제 어디를 적용하는 데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법률이 지금 판례 이론을 출제하면 대부분 지문 형식의 이해도를 높이는 문제를 출제해요. 근데 장사법 출제하면 그냥 숫자 내버려요. 네, 제일 간편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장사법을 출제했을 때 숫자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쉽고, 또 오히려 이해를 실제 잘하는 사람들은 판례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판례에서는 이제 요즘 조금 이제 중요하게 보는 이제 판례들이 최근 판례들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이제 개념과 공시 방법 되어 있는데요, 이 법료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예요. 분묘를 수호 봉제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호 봉제사라는 것은요, 수호는 지키는 거고 봉제사는 관리하는 거죠. 제사를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땅에 자기 분묘 있는 거는 분묘기지권에 하지 않죠. 여러분 민법 시간에 이런 개념을 배운단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있도, 그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거랑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소유한 사람이 가진 권리가 분묘기지권 그런 의미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성질이 지상권하고 유사해요. 타인의 토지를 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게 물권입니다. 물권. 채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분묘기지권을 가진 자는, 자, 사용대차의 실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도 주장한 적이 있다면, 사용대차는 이제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 아닙니다. 물권입니다. 물권이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대항력 있습니다. 그럼 대항력이 있다는 표현 자체를 지문으로 쓰면요, 토지 소유자가 바뀐다, 그죠? 그럼 분묘기지권자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 표현입니다. 지문에서는. 그게 이제 성격 권리의 개념이고, 그 다음 보시면요, 공시방법입니다. 이번에 공시방법은 당연히 봉분하고 실제 시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분묘기지권은 등기 능력이 없죠.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X입니다. 그죠? 근데 봉분하고 시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봉분만 있고 시신이 없는 게 뭡니까? 가묘예요. 가묘를 다른 말로 하면 장래묘소입니다. 장래묘소. 그래서 이 가묘를 출제할 때 다른 말로요, 장래묘소라고 해도 이제 같은 말인데, 장래묘소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시신만 있고 봉분이 없어요. 그럼 평평한 거죠. 그걸 말하면요, 평장이라고 합니다. 평장.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조심할게요. 장사법에 가면 봉분이란 게 있고요, 평분이란 게 있어요. 그건 둘 다 묘지입니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평분, 봉분은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평분은 뭐예요? 위에가 평평하다 해서 평분이에요. 그럼 평장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용어 조심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내부에 시신만 있고 겉에 표시가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평장입니다. 평장.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장사법 뒤에 가면 나올 건데, 봉분은 1m, 평분은 50cm 높이 제한도 있단 말이에요. 평분이란 표현하고 평장이란 표현은 다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이제 그 개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다음 권리 성립법입니다. 권리 성립은 세 가지가 있다 돼 있는데요, 뭐 토지 소유자 승낙받으면 되죠. 토지 소유자 승낙받는다, 그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내지는 않습니다. 요겁니다. 시효취득. 근데 시효취득을 하려면 반드시 어때요? 장사법 시행 이전에 점유해야 됩니다. 그럼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는 장사법이 시행되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없다, X예요. 그럼 방금 제가 2001년도 이제 실행됐다 했잖아요. 그럼 1999년에 설립했는데, 실제 설치했는데, 얘가 지금 20년이 돼가지고, 그죠? 뭐 2019년이 됐어. 그럼 그때는 시효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가 됐어요. 그럼 20년 지나더라도 시효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법률에 할 수 없다고 규제가 돼 있어요. 왜 못합니까? 법에 규제가 돼 있어요. 법에. 예. 그래서 이건 판례다 보니까 얼마든지 설치했다면 인정해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토지를 매매할 때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을 안 한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첫 번째요, 토지와 분묘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토지를 팔았잖아요. 근데 A씨가 토지 소유자가 너 분묘 이장해,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지상권의 성립하고 비슷해요, 모습은.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은 시효취득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관로 3번에요, 권리효력 봅니다. 권리효력은요, 장소적 효력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공지까지 미칩니다. 공지를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거 한자잖아요. 빈 땅, 빈 땅까지 미칩니다. 시험에 지문에서 공지라고 나오면 틀리고, 빈 땅 나오면 맞추고 그러면 안 되죠. 같은 말. 그죠? 근데 뒤에 뚝을 쌓는 걸 뭐라 하죠? 사승이랍니다. 이게 한자를 표현하는 판사가 있고요, 대법원 판사 중에는 한자를 워낙 좋아하는 판사가 있고 한글을 좋아하는 판사가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이게 수십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빈 땅까지 미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공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승까지 미치지 못한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한글로 표현한 사람 뭐라 하냐면요. 반달 모양의 둔덕 이렇게 되겠단 말이에요. 반달 모양의 실제 둔덕이라는데 그럼 이게 뭡니까 하면요. 사승이에요. 그럼 둔덕까지 실제 혈액이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죠? 이게 장소적 혈액은요. 빈 땅까지 미치는데 사승까지 미치지는 못한다. 요 지문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 니언에 보시면요. 공지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게 분묘기지권은 새 분묘를 설치할 권능을 포함한다. X죠. 또 단분 합장을 할 수 있다. X입니다. 이 단분 합장도요. 실제로는 새 분묘를 설치한 거랑 동일하게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이장할 수 있다. X입니다. 그럼 지역적 범위에서는 단지 공지는 포함하는데 다른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전부 X예요. 근데 이장을 할 수 있다. 그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집단 분묘 기지권이 있거든요. 그럼 집단 분묘 기지권 이내에서요.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어때요? 순수 바꾸는 거. 어쨌든 옮기면 이장이잖아요. 이건 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지문에서 이장할 수 있다 없다 지문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앞에 이 말이 꼭 들어야 돼. 그럼 집단 분묘라는 표현 들어가면 뭐예요? 이장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단분에 대해서 실제 이장할 수 있다. 이게 단분이라는 글자를 안 줬다니까요. 그냥 이 판례는 분묘 기지권 이렇게 하면 하나예요. 하나. 그럼 하나에 대해서는 이장할 수가 없어요. 집단 분묘일 때만 이장이 가능하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시간적 효력이 있는데 분묘기지권 언제까지 갑니까? 하면요. 분묘가 존재하고 관리만 하면 존속합니다. 요게 이제 재작년에 답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존속하는데 이거 존속기간이 30년으로 봅니까? X예요. 30년 아니고. 그럼 요게 지상권에 관한 실제 규정을 따라갑니까? 지상권에 관한 규정 따라가면 5년밖에 안 되잖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존속한다가 언제까지? 영원히 간다. 그죠? 팔자가 덜어놓으면 무한대죠. 그래서 이 의외로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지문 형태를 다양한 형태로 많이 출제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보세요. 장사법 시행 이후라 하더라도 그럼 이미 이제 법료가 설치되고 난 뒤에요. 법이 시행된 거예요. 이때 권리도 어때요? 계속 인정되죠. 그럼 장사법이 시행되면 이것도 법률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간다니까요. 법률 이전에 설치한 것들은 법을 안 따라가요. 그럼 장사법이 시행됐다 하더라도 어때요? 이 권리는 언제까지? 영원히 존속하는 거지. 영원히. 그죠? 그 개념이에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어떤 형태로 지문 쓸지 저도 몰라요. 워낙 다양하게 지문을 이제 많이 썼던 지문 판례라서. 근데 분묘가 만약에요. 일시적인 멸실이라죠. 그럼 일시적인 멸실은 뭐냐면요. 봉분이 사라진 거야. 그럼 봉분만 사라지고요. 시신이 있어요. 그럼 시신이 있으면 이거 뭐 할 수 있다? 원상 회복할 수 있죠. 그러면 일시적 멸실 이 단어가 있거나 원상 회복 단어가 있으면 어때요?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존속합니다. 이건 이제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만약에 시신도 다 없어졌어. 그럼요. 그럼 소멸하죠. 왜? 아니, 봉분이 사라지면 봉분을 새로 만들면 되지만 봉분 시신이 다 사라지면 어때요?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한번 김해에서 비가 엄청 올 때요. 이 경남 지역에서는 김해가 의외로 수해 지역입니다. 비가 오면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데 그때 산사태가 나가지고요. 고운미지 전체가 다 썰려갔어요. 낙동강까지. 실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그럼 시신이고 뭐 봉분이고 다 없어진 거죠. 어떻게 해요? 그 법이 시행되기 전인데 권리는 다 소멸해버린 거죠. 권리는 다 소멸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그 표현입니다. 분묘가
일시적 멸실은요, 시신은 남아있는 거죠. 그럼 남아있으니까 뭐예요?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하셔야 돼요. 이제.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동그라미 3번입니다. 권리 취득인데요. 그럼 이 권리는 누가 취득합니까? 하는 거예요. 권리자는 당연히 연고자죠. 보세요. 분묘가 하나짜리면 이 제사를 지내는 연고자, 즉 연고자라는 것은 이제 아들과 딸, 손자, 손녀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분묘가 이제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연고자가 아니고 누가요? 종손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근데 종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없으면 어떡할까? 차종손이 합니다. 그럼 차종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차차종손을 합니다. 근데 끝까지 세대를 갔는데 이게 7대 독자가 됐는데 이제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딸한테는 안 갑니다. 딸한테 권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갑니까? 종중에다가 기속시켜버립니다. 종중에다가. 그래서 종손이 이제 권리 취득하는 게 원칙인데, 종손이 부재 중이거나 종손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죠. 그때는 이 분묘를 질지 어때요? 관리하는 종중에게 기속된다. 그럼 결국은요, 연고자는 취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딸이라 해도 어때요? 취득할 수가 없어요. 판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남존 열사상이 워낙 고착화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뭐 70년대 막 이런 때니까. 그죠? 너무 서운하지 말고. 지금은 아들보다 누가 낫다? 딸이 낫죠. 다 그래요, 다. 어디 가서 내가 물어보면 딸 가진 사람들이 다 낫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들이 없어 다행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딸을 원했습니다. 처음부터. 왜? 나 같은 아들 낳으면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부모한테 하도 이제 무뚝뚝하고 못해가지고 부모한테 이제 효도를 할 시간도 없이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뭐 이러는 바람에요. 내 아들 놓으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딸 낳아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죠? 요즘은 다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딸들이 부모님 더 생각을 많이 하죠. 아들들 잘 안 해요. 근데 판례가 워낙 오래전 판례라서 어때요? 딸한테 안 갑니다. 종손이 원칙. 예외가 누굽니까? 종중입니다. 종중. 구분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권리가 어떻게 하면 소멸하느냐. 그죠? 권리 소멸은 그냥 의사 표시만 하면 돼요. 시간에 의사 표시 다 배우죠? 의사 표시만 하면. 그죠? 근데 점유까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시설물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의사 표시만 하면 권리는 바로 소멸합니다. 그 개념이에요. 판례에서는 이게 왜 이런 사건이 자꾸 벌어지냐면요. 의사 표시를 해놓고 실제 시설물을 제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죠. 토지 소유자가 와서 야, 분묘 이장해라. 이장 실제 합의금 내가 5천만 원 줄게. 그럼 합의가 됐어. 그럼 합의가 돼가지고 5천만 원 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인간이 어때요? 분묘를 안 옮기는 거야. 이 사람 환장하죠. 그 분묘 안 옮기면 A씨가 이 땅을 파요? 남의 분묘 손대는 사람 없잖아요. 잘못하면 파묘 막 나타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권리가 소멸하게 만들어준 거야. 시설물이 그대로 있더라도 빚은 어때요? 권리는 이미 소멸했다는 거죠. 의사표시만으로. 그럼 이런 게 뭐 어떻게 됩니까? 시에다가 얘기해서 시에서 파내버려요. 요즘은 그럼 토지 소유자가 이걸 어떻게 파? 시군구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뜻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만 하면 소멸한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뭡니까? 지료입니다. 지료.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분묘기지권이 지금 연속 6년째 출제를 하고 있는데 지료가 이미 답이 4번이나 됐어요. 왜? 가장 최근에 판례입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할 때요. 처음에는 지료가 무상이었습니다. 공짜였습니다. 그럼 분묘기지권 가진 사람들은 시효 취득을 하든 또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하든 지료 합의를 한 적이 없으면 어때요? 원칙이 무상입니다. 돈 10원 안 줘도 돼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제가 강의하는 중에 판례가 뒤집어집니다. 이제는 지료 줘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지료를 지급하는데 이제 언제 어떻게 지급하느냐고 지금 매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금액은요? 합의지, 합의. 합의하는 거지. 근데 합의가 안 되면 법원 가야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지상권 배우잖아요. 그럼 지상권은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죠. 하지만 지료를 달라면 줘야 되죠. 근데 그게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정해준다 돼 있잖아요. 법원에서. 이것도 똑같아요. 지료는 만약에 이제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지상권을 생각하고 원칙은 합의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요거 이제 보세요. 토지 소유자 승낙받으면 여기에 어때요? 지료에 대해서 합의하면 되잖아요. 내가 당신 땅에다가 분묘 만들고 싶은데요 하니까 어때요? 그래 만들어라. 근데 한 달에 5만 원씩 내. 5만 원 안 내면 어때요? 못 해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승낙받았을 때는 지료는 어때요? 합의로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시효 취득하거나 토지를 매매했는데 이장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고 그냥 매매만 했을 때 지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판례예요. 그죠? 그럼 시효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어때요? 청구하면 그럼 시효 취득한 날부터 지급합니까? 아니에요. 청구하면. 근데 시효 취득했는데 청구를 안 해. 그 사람이 판례 바뀐 걸 몰라.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참 아이러니한 게요. 지금 토지 소유자가 한 50년째 지금 자기 땅에 분묘가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시효 취득도 하고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데 시효를 알아 공짜래 그죠? 무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지금도 걸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 청구가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청구 안 하면 뭐예요? 무상이에요. 계속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청구하면 어때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할 의무. 근데 지급하는데 얼마 지급합니까? 금액은 실제 합의한다니까요. 근데 언제부터 지급합니까? 하면요. 청구한 날부터요. 소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시효 취득한 경우는 요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두 가지. 그죠? 청구했을 때 지급하는 것 조건이에요. 또 이제 소급되지는 않는다는 것. 자, 그다음 토지를 매매했는데 이장하는 특약을 하지 않았어. 그럼 실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건 민법적인 개념인데 토지와 실제 분묘가 동일인 소유했다가 토지를 매매했잖아요. 그럼 분묘기지권 언제 생겨요? 분묘기지권이 언제 생기는 거야? 토지 매매하면서 이장하는 특약 안 했잖아요. 그럼 권리를 취득한댔잖아. 권리 성립된댔잖아. 언제 성립되냐고. 매매한 날? 아니잖아요. A시 앞으로 뭐 한 날? 그래, 등기한 날.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지 효력 발생하잖아요. 그럼 등기한 날이 뭐예요? 이 사람 권리를 취득하는 날이야. 등기한 날이. 개념은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지료를 그럼 언제부터 내야 됩니까? 하면요. 이게 권리 취득 시,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토지 소유자가 등기한 날입니다. 그날부터 어때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 그럼 이건 토지 소유자가 청구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의무가 발생했다니까요, 이미. 이건 청구하고는 관계가 아예 없어요. 청구하고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지금. 지료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거 지료에 대해서 지금 매년 출제하니까. 그러면 실제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지급한다, 이걸 매년 출제를 하고 있다니까요,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올해 또 낼 거예요. 왜?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야 한번 중개하러 가보세요. 저는 임야 농지를 중개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 임야에요. 분묘가 없는 산이 없어요. 가보면. 그 이장 합의 때문에 미쳐요. 심지어. 이장 합의를요, 뭐 2천만 원 했다가요. 계약하는 날 다 됐는데 와가지고 3천 내놔라 이런다니까요. 미쳐버립니다, 이거. 지금 당장 땅 중개하면 지금 500만 원 생기는데 이 인간이 막 이장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500만 원 날아가고 막 그런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판례가 뒤집어졌다니까요, 이게.
이제는 파내라 이거야. 돈 주기 싫으면. 그죠? 점점 우리나라 임야에요. 분묘를 없애려고 하는 정책적인 어때요? 판결이다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게 앞으로 없어져야 돼. 제가 볼 때는. 땅덩어리도 좁아 죽겠는데 뭘 분묘를 만들어. 그죠? 다 없어져야 된다 봐요. 다 없어져. 왕릉은 놔둘까? 세종대왕릉. 세종대왕릉은 지목이 뭘까요? 그 묘지지 뭐. 경주 가면 여러분들이 왕릉 많잖아요. 그 지목은 묘지지 뭐. 그 사적지 아니에요. 사적지는 실제 이제 문화재로 보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 근데 묘지지 그 왕릉은 다. 묘지니까 어때요? 장사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 그건 안 따라가요. 이 장사법을 따라가지 않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현충은 아시죠? 공립묘지. 공립묘지 안 따라가요. 문화재 묘지 안 따라가요. 또 부산 가시면 유엔묘지 있죠. 그것도 안 따라가요. 그럼 법이 실제 이제 시행되고 나서 요거 적용되는 실제 이제 묘지는요. 공설묘지나 사설묘지만 따라가요. 여기서 말하는 공설묘지가 국가묘지 아닙니다. 공설묘지는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묘지. 사설묘지는 개인이 운영하는 묘지예요. 뭐 그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료를 만약에 청구했는데 안 줘. 근데 내가 몰라서 또 어때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토지 취득 시에 생긴다 했잖아요. 근데 토지를 취득한 A씨가, 그죠? B씨한테 의무는 생겼지만 권리를 행사해야 되죠. 의무가 있다고 의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집행할 이유는 없잖아요.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돈 달라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 그러면요, 소멸해버립니다. 이거는요. 무슨 말 알죠? 이 소멸시효는 민법에서 온 거예요. 판례지만 민법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왜 이제 금전채권 소멸시효라는 거 배우잖아요. 그럼 실제 상대방이 불법행위 한 날부터는 몇 년? 10년. 그죠?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거는 불법이다 보는 거예요. 위반이다 보는 거죠. 그때부터 10년입니다. 10년. 자, 여기 지료입니다. 지금 매년 출제되는데 우리 시험에 그나마 나오는 판례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도 판례가 엄청 많은데요. 다른 거는 15년 동안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오로지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한 문제 낸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내는 게 장사법입니다. 장사법.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보세요. 조문이 여러분들이 저하고 배웠던 중개사법 조문에 있잖아요. 10배가 넘습니다. 여기. 엄청 많습니다. 뭐 화장장도 있고 실제 뭐 공술묘지 만드는 것도 있고 막 온갖 게 다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왜 화장장 같은 데 가보시면 이제 유골을 담기 위한 도자기 있잖아요. 함도 있죠. 이런 데 대한 규제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법률 안에. 근데 우리가 그걸 배우진 않죠. 그럼 뭘 실제 시험에 냅니까? 땅. 우리는 토지를 중개하니까 토지 중개할 때 필요한 항목만 딱 출제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묘지는 4가지가 있습니다.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 여기서 말하는 법인묘지가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공업묘지 있죠. 실제로 법률에서는 공업묘지가 아니고 뭐예요? 묘지공원이에요. 도시공원법에 가보면 묘지들이 많잖아요. 공원들이 많잖아요. 그 역사공원도 있고 막 공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공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묘지공원인데 이게 바로 이제 법인들이 운영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공원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4가지의 묘지가 있는데요. 묘지라는 개념은 지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묘하고 묘지하고 개념이 다르댔죠. 분묘는 봉분 하나가 분묘예요. 봉분 하나하나를 분묘를 합니다. 묘지는 뭐예요? 이 전체 땅. 그러니까 분묘하고 묘지하고 다른 것. 그럼 묘지 안에는 여러 개의 분묘가 있을 수도 있죠. 그게 이제 가족묘지, 종중묘지 이런 거잖아. 개념은 다릅니다. 그런데 개인묘지는 분묘와 묘지가 같은 말입니다. 그럼 개인묘지 설치했다면 뭐 했다는 거예요? 분묘를 설치했다. 이 말이랑 똑같아요. 그럼 개인묘지 말고는 전부 다 땅을 밀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규제가요. 개인묘지는
분묘를 설치했던 땅에 매장한 거죠. 매장하고 난 뒤에 신고합니다. 언제까지? 30일. 나머지는 전부 다 허가예요. 그래서 토지를 국토 훼손을 하지 않으면 사전에 허가받아야 된다. 역시 면적 제한도 있습니다. 개인 묘지는 30인데요. 물론 합장 포함해서 30입니다. 9평 정도 되죠. 실제 가족 묘지는 100, 종중은 1000, 법인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면적은요. 요 면적을 가지고 출제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많이 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실제 출제할 만한 이제 미천이 다 바닥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 면적을 잘 내는데, 자, 이 면적을 내다 보니까 이게 분묘 1기당 면적을 같이 낸단 말이에요. 왜? 묘지 안에 뭐예요? 분묘를 만든댔죠. 그 묘지가 실제 100제곱미터라서 분묘를 100제곱미터만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묘는 10제곱미터가 원칙인데 합장했을 때는요 15제곱미터예요. 근데 출지위원이 아주 기분 좋게도요 합장을 하는 경우는 2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왜? 단분 10이니까 요거 곱하기 2 하면 20제곱미터 아닙니다. 15제곱미터부터 10. 근데 보세요. 개인 묘지는 얼마라고요? 30. 이거 10제곱미터 나오면 X예요. 합장해서 15제곱미터 나오면 X예요. 개인 묘지는 개인 땅에다가 분묘 만드는 건데 여기서 합장이란 것은요 봉분 2개짜리 말하는 거예요. 쌍분 합장. 그럼 쌍분 합장을 해도 전체 면적이 얼마? 30제곱미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단분을 만들었습니다. 10제곱미터. 합장했다면 15제곱미터. 그죠? 숫자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묘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묘지를 설치하는 사람들은요, 일정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왜? 묘지는 어떻게 보면요, 약간 혐오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도로, 철도, 하천에서부터 떨어져야 되고요.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성이나 학교에서부터 떨어져야 되는데, 도로보다는 학교가 더 많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 묘지나 가족 묘지는 분묘가 몇 개 안 되니까 200, 300이에요. 근데 종중묘지나 법인묘지는 분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죠. 왜? 수천 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300에서 500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게 원칙입니다. 앞에 있는 이제 이 거리가 예외입니다. 예외.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보세요.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에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O예요. O입니다. 다만 개인 묘지나 가족 묘지는 200m로 한다. 이래 돼 있어요. 예외를 안 썼다고 X하면 안 된다고요. 원칙만 써주더라도 O 가야 돼요. 그럼 보세요. 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적인 학교로부터는 500m가 떨어져야 된다. 맞죠? 500m 이상. 근데 다만 개인 묘지나 가족 묘지는 30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래 됐어요. 이게 예외 조항이라니까.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이게 원칙이란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 요게 예외. 그죠? 그러니까 분묘 개수가 적으면 조금 가까워도 괜찮다. 근데 이건 안 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걸 지문을 완전히 응용해서 내요. 이게 도로등 돼 있지만 지금 책에 보시면 도로, 철도, 하천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묘지는 접도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접도구역이 어디예요? 그 도로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지는데 접도구역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실제로 법 조문이 있어요. 하천구역 안 되는 거지. 철도구역 안 되는 거지. 지금 도로, 철도, 하천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지라는데 접도구역에 설치할 수 있느냐고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 접도구역, 철도구역, 하천구역 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실제 국계법에서요 주상공지역 다 안 돼요. 그럼 실제 이제 여기 용도 지역 중에서도 어디만? 녹지지역에서만요. 무슨 말 알죠? 이게 규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이거 설치가 안 되는구나. 그쪽은 거리를 그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요건 개념적인 문제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난이도를 조금 높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분묘는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높이 제한이요.
봉분 말씀드렸죠. 위에 동그랗게 쌓은 거 얼마? 1m 이하. 평분은 위에 평평하게 만든 거랬죠. 그건 얼마? 50cm 이하. 봉분 1m, 평분은 50cm 이하. 근데 사실 이 공업묘지 같은 데 가보면요, 법률을 그 사람들이 워낙 잘 알기 때문에요, 딱 규정에 맞춰서 해줘요. 위반하면 과태료 나오는데, 그죠? 규정에 맞춰서 합니다. 저도 처음에 뭐 공분을 했는데, 평분할 걸 잘못했어. 공분하니까 어때요? 잔디 내 깎아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잔디 죽으면 그것도 골치 아파. 왜 돈 들여서 실제 심어야 돼, 또 잔디도. 평분한 사람들 어때요? 위에 뚜껑 닫아버리죠, 대리석으로. 물티슈로 딱 닦으니까 깨끗하던데. 평분할 걸, 그죠? 높이 제한 있습니다. 1m 50cm 두 가지. 숫자적인 개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장사법은 숫자 안 내면 낼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분묘에 관한 설치 기간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판례에서는 분묘는 몇 년 간다고? 영원히 간댔잖아. 분묘를 제사 지내고 관리하는 동안 어때요? 영원히 가는데, 장사법 시행 이후부터는요, 이 분묘에 대한 설치 기간이 있습니다. 분묘. 묘지에 관한 설치 기간이 아니에요. 묘지는 기간이 있습니까? 뭐 없어요. 이 묘지라는 것은 땅을 밀은 거랬잖아. 이미 땅을 밀었잖아요. 근데 그 묘지 안에 분묘들이 설치 기간이 있다고요. 그 몇 년입니까? 30년. 그죠? 그럼 처음에 30년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요? 역시 30년이죠. 몇 번 연장할 수 있어? 딱 한 번만요. 그럼 1회에 하나요?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토탈 기간이 60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30년 된 분묘도 없어요. 법이 시행된 게 언제라고요? 2001년도 1월 13일이에요. 그러면 30년 되려면 2031년 1월 13일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30년 된 분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30년의 분묘기지 설치 기간은 요거 매장 한 날 기준이다, 합장 한 날 기준이다. 매장 한 날 기준이야, 합장 한 날 기준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보세요. 남편이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 이렇게 묻었어요. 근데 부인이 한 35년 지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럼 합장을 해야 되는데 남편 거 30년 지났다고 파내고 그 부인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설치기간은 언제 기준? 합장 한 날 기준입니다. 합장 한 날. 아니, 개념을 시험에 내지는 않는데 이게 조문이 있어요, 법에는. 그럼 보세요. 저도 아버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불과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돌아가셨는데 이제 합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장사법 시행됐잖아요. 그럼 그날부터 몇 년? 30년. 내가 앞으로 그때까지 살란지는 몰라. 근데 한번 연장할 수도 있죠. 언제까지? 30년에 안 했어요. 그럼 60년 가는데, 나중에 나는 내가 철거할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막 다 철거해버릴 거예요. 자연장 해버리고. 예. 자식들한테 그런 거 물려주지만, 이제는. 제발 좀. 그죠? 깔끔하게 살아. 가면서 뒤처리 잘 하고 가시라. 저는 그렇다고 성격이.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30년 지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철거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1년 이내요. 이 숫자는 너무 많이 출제를 해가지고, 실제로요. 또 낼까 하는데, 요즘 30년은 잘 안 내고 이놈을 내요, 또 계속. 1년 이내 철거한다. 그죠? 1개월 아닙니다. 2년도 아니고 1년 이내 철거합니다. 1년 이내. 그죠? 자, 그 다음 단어는 이제 자연장지입니다. 요즘 이제 화장을 하는 게 대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게 장례를 치르는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매장이냐 화장이냐인데, 화장 비율이 90% 넘었어요. 이미. 매장 비율이 10%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장례 비용이 매장이 너무 비싸요. 실제로 땅값도 워낙 비싼 데다가. 그래서 대부분 이제 화장을 하죠. 근데 화장을 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작년에 생긴 법률도 있어요. 화장을 하고 처리하는 방법 위에 수목이나 묻으면 뭐래요? 자연장이라 하죠. 자연장. 그 다음에
화장한 유골을 화장터에다가 놔두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고 오면 그것이 처리해 줍니다. 처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 다음에 화장한 유골을 대부분 이제 함에 넣어서 어때요? 도장에 넣어서 봉안당이란 거, 예전에 낙골당이랬는데 지금 봉안당이에요. 봉안당에다가 안치하죠. 봉안당에 안치할 때는 몇 년 가요? 영구봉안이에요. 그 영구봉안 가능합니다. 그쪽은 기간 제한이 아예 없어요. 자연장하거나요, 또는 실제 봉안하면요, 아예 기간 제한이 없어요. 왜? 그게 국토를 훼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묘는 국토를 훼손하니까 어때요? 이 기간 제한을 준다고. 이제 앞으로 다 파내라 이거지. 좀 이제 시간 지나면 다 파내.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자연장이 또 대세다 보니까 요쪽에 있는 실제 지문도 한 번씩 씁니다. 출제를 잘 하진 않아요. 10년 동안에 딱 2번 냈어, 2번. 자연장은. 뭘 냈습니까, 하면요? 묘지하고 다른 거 내지. 보세요. 지금 잘 보시면요. 가족묘지나 종중묘지, 이거 땅을 어떻게 밀어야 되죠. 산림도 훼손하고 나무도 다 파내야 돼. 그러니까 사전 허가 받아야 돼 있잖아요. 근데 가족의 실제 자연장지나 종중의 자연장지는 뭐예요? 신고예요, 신고. 무슨 뜻이냐면요, 공원을 조성해라 이거야. 이 자연장지란 것은요,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법에도 보면 묘지 설치라고 부르고요, 자연장지는 뭐예요? 조성한다. 이거 공원으로 만들어야 돼. 실제로는. 그럼 신고하고 난 뒤에 실제 담당 공무원이 갔는데 공원은 안 만들고 휑해. 나무도 안 심고 막 어때요? 그럼 전부 다 어때요? 신고 철회해버리는 거지. 사업 못한다 너. 뜻은 아시겠죠? 그래서 공원으로 예쁘게 꾸미다 보니까 얘는 어때요? 규제를 완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고입니다. 아니, 개인은 똑같잖아. 개인은 묘지 설치하든 자연장지하든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차이점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면적 제한입니다. 어떤 게 달라요? 예. 그리고 예죠. 그럼 보세요. 종중이 만약에 묘지를 한다면 1000제곱미터밖에 안 줘, 허가를. 근데 종중이 자연장지 하겠습니다 하니까 어때요? 2000제곱미터까지 실제 공원을 조성해도 된다 이거야. 면적이 2배나 늘어나죠. 또 법인도 보세요. 법인은 묘지 사업을 한다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확보를 해야 돼. 이건 이상이란 것은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땅을 확보하면 허가해 주겠다는 거야. 근데 자연장지 사업할 때는 어때요? 5만 제곱미터만 확보해도 해줄게. 이거는 규제가 완화된 거죠. 최근에 이제 이거 규제가 완화된 거예요. 근데 장사법이 이제 개정되고 나서요, 또 한 가지 작년에 제가 추가된 게 뭐가 있냐면 해양장이 돼요. 해양장 들어보셨어요? 네, 바다에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부 다 불법이었습니다. 하천이나 바다에다가요, 6월 시신을 실지 어때요? 골분을 갖다 뿌리는 거 전부 다 불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 해양장까지는 만들어졌어요. 해양장도 바다에 가서 그건 딱 써가지고 방파제 가가지고 바람 따라 가세요. 이 되나 안 된다니까요. 해양장도 딱 정해진 구역에서만 가능해요. 그럼 배 타고 어때요? 10km 나가야 돼. 쫙 나가서 어때요? 그쪽에다 국화꽃 딱 띄우고, 평소에 세계를 가는 걸 좋아했으니까 세계로 다 돌아다니세요. 보내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려면 돈 많이 들잖아. 노다지 배 타고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자연장 하려고. 무 밑에 하나 심어라 그냥. 그죠? 갖다 묻으면 돼요. 자, 그럼 자연장지 보세요. 시험에 나올 거 딱 정해졌어요. 신고냐 허가냐, 또 1000제곱미터냐 2000제곱미터냐, 또 10만이냐 5만이냐, 요 부분입니다. 시험에 나올 건 요 2가지. 사실 2가지밖에 안 냈어 이것도. 그럼 전부 다 어때요? 묘지에 대해서 이제 실제 출제합니다. 왜? 땅을 훼손을 하니까. 그게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그럼 잠깐 볼게요. 여기 지금 묘지는 거리제한 있죠? 자연장지 거리제한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거리제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부산 북구요, 화명 신도시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부산시장이 그 신도시니까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거 이제 5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 실제 5천 세대, 단독 세대가 5천 세대인 아파트 단지
뒤쪽 산을요 자연장지로 허가를 해준 거야. 자연장지로요. 이거를 왜? 이 묘지 사업이나 자연장지 사업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수지가 들어오거든요. 수입이. 그 주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허가를 딱 해준 다음 날부터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상가에 간판을 하나도 못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현수막이 한 2,000개 붙었어요. 시장 죽인다고. 쫙 가로수마다 막 다 붙여놨어. 지나가면 도로에 모든 게 현수막이에요. 그래서 3일 뒤에 철회하더라고. 요즘은 무서운 게 법이 아니고, 아 그래 민원이 무섭지. 이게 뜻은 뭐냐면요, 자연장지는 거리제한이 없다예요. 거리제한이 없어요. 왜? 공원을 조성하니까. 근데 말은 공원인데, 그죠? 조금 이제 싫어하죠, 다들. 자,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요 내용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141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쌍갈로 5번 한번 보세요.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 등 돼 있는데요. 아니고 자연장지 포함입니다. 요게 이제 조문 자체가 시효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이에요. 요 지문은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장에 대해서나 또는 묘지에 대해서 이 법을 안 내도요, 지문에서는 얘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나 자연장지 조성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면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죠. 그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한테 어때요? 성락도 없이 분묘 설치하거나 또 자연장 한 사람은 어때요?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돼 있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돼 있으니까, 그럼 장사법 시행 이후에는요, 법 조문이 돼 있어. 조문이. 그러니까 시효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 개념이에요. 자, 이제 다 보셨습니다. 장사법은 다 보셨고, 제 2절 한번 볼게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 부분은요, 최근 단독으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법률도 아니고요, 판례도 아니고, 그거 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려면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걸 검색을 해가지고요, 그 내용을 발췌를 해서 출제되는데 출제위원들이 그걸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계약 시스템 있잖아요. 딱 처음 만들었을 때만 출제하고요, 그 뒤로부터 안 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는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왜 중개사법 있죠? 그 내용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있죠? 그 내용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자고 지금 실습니다. 그럼 보세요. 부동산 거래계약 전자계약 시스템인데 이거 누가 만듭니까 하면요, 책을 142페이지 가보세요. 쌍갈로 이번에 법적 근거되어 있죠. 동그라미 2번요. 누가 주체입니까? 국장입니다. 국장. 설치 운영 사람.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컴퓨터 프로그램 잘 알까요? 모르죠. 근데 어떻게 그래 모른다고 단정해요? 예? 알겠노 이러죠. 그래서 이걸 업무를 위탁해 놨습니다. 누구한테요? 한국부동산원이에요. 그럼 한국부동산원은요, 운영규정 만들어서 국장한테 승인 받고 운영합니다. 운영규정 만들어서 승인 받고.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왜 공제규정, 운영규정 전부 승인권자가 누구랬어요? 국장이라 했죠. 똑같습니다. 이게도. 그럼 한국부동산원이 지금 어때요?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중개사법 가보세요. 중개사법에서 왜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 있잖아요. 그럼 교란행위 신고센터 있죠. 그거 어디다가 이제 실제 위탁해놨어? 한국부동산원이에요. 거기도 똑같아. 근데 우리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하죠. 모니터링은 어디다 위탁해놨어? 거기는 네 군데가 있어. 공공기관, 뭐 정부촌이 여기 있잖아요. 거기 한국부동산원 아니야. 그럼 국장이 실제 업무 위탁한 것이 3가지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이 2개예요. 그죠? 그거네요. 그럼 시도지사가 업무 위탁한 게 역시 2가지입니다. 중개사법의 2가지. 뭘까요? 교육. 실무교육 연수교 있죠? 누구한테 위탁한다? 협회에다가 위탁되어 있잖아요. 또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하죠.
그럼 CM 시행 업무도 누구한테요? 협회에다가 위탁돼 한국 이제 산업일공대 위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회사가 위탁한 거 두 가지고요. 국장이 위탁한 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돼 있어요. 그러면 시공구에서 위탁한 건 뭘까? 오늘 막 복습 다 하는 거예요. 시공구에서 제가 배우는 과목에서 위탁한 곳이 하나 있어. 그럼 시공구가 위탁한다면 그 아래 사람이죠. 아래 사람 누구예요? 읍면동. 그럼 시공구에서 읍면동이 위탁된 건 뭐 있어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잖아.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이러면 업무 위탁 다 배운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한국부동산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이제 2번 단락에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체결 과정돼 있는데, 전자계약은요, 일반인들 안 됩니다. 즉, 의뢰인들끼리 직거래하는 사람들은 전자계약 안 돼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개공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개공을. 그럼 개공은 당연히 여기 어때요? 회원가입 해야 되죠. 그럼 회원가입 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동인증서 있어야 돼요. 선생님 나는 카톡 인증서 있는데요. 안 됩니다. 패스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쪽은 은행에서 발행하거나 아니면 협회에서도 발행해줘요. 그럼 은행이나 협회에서 발행하는 공동인증서에 의해서만 회원가입되고요. 거기다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어야 됩니다. 왜? 공동인증서를 또 훔쳐서 할 수도 있잖아. 그 본인 명의 휴대폰에 것은 본인 명의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절차에 따라서. 근데 거래 의뢰인들은요, 휴대폰 있으시면 되고요. 계약 체결할 때 신분증 있으시면 돼. 그럼 이건 본인 확인만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 확인만. 그죠? 그럼 보세요. 혹시나 제가 이거 시험에 나올까 싶어 싫었는데, 거래 의뢰인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도 된다고요. 회원가입은 누구만 한다? 개공만 하시면 돼요. 개공만. 자,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정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밑에요. 그 쌍갈로 2번부터 저 밑에 쌍갈로 4번까지는 시험에 나올 절차는 아니에요. 근데 참고로 보세요. 그럼 전자계약 시스템 아래서 어때요? 계약을 체결하겠지. 그럼 매매 계약하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자동 처리되고요. 임대차 계약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자동 처리돼요. 그 내용들인데 보세요. 편리성이 있습니다. 편리성이란 것은요. 이거 보시면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부 어때요? 자동 처리된다. 이건 지난주에 다 배운 거잖아. 거기다가 확정일자도 어때요? 자동 구해됩니다. 요거 중요하네. 확정일자 자동 구해되는 거. 그 무슨 얘기냐면요. 확정일자를 전자계약 시스템 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신청입니다. 전자신청. 그럼 나중에요. 전자신청 신청했잖아요. 그럼 전자계약 체결했으니까 지금 거래계약서 어디 있어요? 시스템 안에 있죠. 그럼 내가 만약에 임차인인데 확정일자를 전자신청을 해가지고 만약에 인터넷으로 어때요? 이 계약서를 인쇄할 거 아니야. 인쇄하면 뭐도 찍혀 나와요? 확정일자 찍혀 나와요. 이제. 그럼 다 처리해 준다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 이런 것들, 의제사항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는데, 이거 대출 우대금리 적용해 줍니다. 이건 매수인한테 되게 좋은 스타일인데, 최대로 우대해 주는 것은요, 0.2%까지 까줍니다. 금리를. 연금리 0.2%면 되게 높은 겁니다, 그거. 그죠? 근데 그 은행마다 달라요. 외국계 은행들은 안 해줍니다. 제가 은행별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외국계 은행들은요, 대출 우대금리 있잖아요. 10원도 안 해줘요. 역시 한국, 그죠? 기업을 운영하는 은행 가셔야 돼요. 그럼 등기 신청 수수료도 할인됩니다. 이게 30% 할인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이제 전자등기 신청하면요, 이건 할인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돈이 절감된다는 경제성이 있고, 자, 그 다음에요, 안전성이 있습니다. 왜? 전자계약 체결은 누구밖에 못해요? 개공밖에 못하니까 어때요? 무자격, 무등록업자 어때요? 절대 계약서를 못 쓰거든. 예전에는 왜 무자격자나 무등록업자들이 계약서 지가 쓰고 소장, 도장 훔쳐서 찍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만큼 이제 안전하다. 불법 중개가 어때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안전성인데, 시험에 나올 부분은 이거예요. 제가 노랗게 표시한 건 늘 나온다 했잖아요. 시험에 첫 해에 요거 딱 출제할 때 요거 냈거든요. 첫 해 출제할 때.
자, 그 다음에요.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올해 출제한다면 이 부분이다 이래 본 거예요. 전자계약책이라고요. 다른 법률과 관계인데 법률이 들어가니까 이 출제원들도 좋아한단 말이야. 왜? 시스템 안에 안 들어가도 컴퓨터 프로그램 몰라도 어때요? 이건 법률 조문이니까 출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미 다 배운 거예요. 뭘 배웠는데요? 중개사법 배웠잖아요. 우리 공사법에서는 어때요? 거래계약서 5년 보관해야 되죠. 확인설명서 3년 보관해야 되죠. 근데 전자계약서라면 보관할 필요 없댔잖아요. 어디에 보관되는데요? 공인전자센터에 보관되니까. 이게 첫 번째이지.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부동산 거래시공법률 지난번에 배운 거잖아요. 부동산 거래시공법. 그럼 부동산 거래시공법률에서 만약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어때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또 입대차 계약했다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어때요?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전자계약 체결하고 나서요, 계약이 해제됐잖아요. 그럼 시스템 안에서 해제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때요? 해제 신고서, 변경 해제 신고서 전부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의제가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이 이제 지문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혹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요, 이런 거예요. 뭐 법 조문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문에 있는 거, 그죠? 이런 것들, 그죠? 시험에 예상되는 지문들, 그죠? 단독 문제 내기는 좀 그렇긴 해. 그 내용들이. 그래서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요. 요거 전자라는 단어를 빼도 마찬가지. 우리 지난번에 부동산 거래시공법에서는 뭐라 했어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라 했죠. 예, 그러니까 전자라는 말을 빼도 같은 걸 아셔야 돼. 예.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그 홈페이지,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법 조문에서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143페이지 제일 밑에 뭐 그 밖에 사항 돼 있는데, 그 밖에 사항은 사실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수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계약이 완료되잖아요. 그럼 계약이 완료되는 건 이겁니다. 개공이 만약에 이제 계약서를 적었죠. 그럼 이제 의뢰인들은 그걸 어때요? 자기들이 실제 이제 화면에 띄워가지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럼 화면을 보고 확인 설명서도 확인하고 나서요, 자기들이 먼저 전자서명합니다. 그럼 거래 의뢰인들은 전자서명을 어떻게 할까요? 그 휴대폰에 전자서명하라고 뜨면요, 자기 이름 쓰면 돼요. 그냥 펜으로 쓰든 아니면 손가락으로 쓰든. 그럼 이게 전자서명하고 나면 개공이 어때요? 또 전자서명 해야 되죠. 그럼 개공은 전자서명 어떻게 할까요? 공동인증서에 따른 전자서명 해야 돼요. 비밀번호를 탁 쳐야 돼. 패스워드 있죠. 그걸 치면 전자서명이 딱 끝나거든요. 그럼 전자서명과 동시에요, 이게 계약서 상단에요, 파란 도장이 하나 팡 찍혀요. 그럼 여기에 이제 거래 의뢰인, 매도인, 매수인, 개공, 전자서명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단에 파란 도장이 딱 찍혀. 이게 뭔데요? 이런데요. 거기 보면 글자 써놨어요. 계약 완료 써놓고요. 2026년 6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계약이 완료됐다. 이 도장 찍혀놓으면 수정 절대 안 돼요. 이중계약서도 절대 안 되거든. 그때부터는. 그 불법을 다 막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 알죠? 이걸 뭐라냐면 타임스탬프라거든요. 타임스탬프라는데 거기에 찍히고 나면 절대 수정 안 돼요. 근데 해제는 할 수 있어요. 그럼 해제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해제 신고하는 거잖아. 그게 이제 그 밖의 사항이에요. 자, 요게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래도 법 조문상에 어때요? 아직 법 조문이 아니고 이제 일단 우리 시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 보시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주택법 가죠.